자, 해봅시다. 외계행성계 생명체 탐사 부분에 대한 질문을 좀 한번 받아보고 풀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파트가 좀 문제가 어려웠죠. 네, 지금 우리 풀고 있는 이 문제들이 다 수능 기출, 그 다음에 모평 기출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난이도가 조금 있어. 내가 안 그래도 지난주에 수업 그 과제를 내면서 그래 이 파트는 좀 어렵겠다는 생각을 좀 했는데 이 정도로 질문이 많이 나올 줄은 좀 몰랐는데 네. 아마 반복이 되는 것들이 나올 테니 앞에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반복되는 것들은 네, 중요한 거 빼고는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할까요? 네, 1번입니다. 1번. 자, 1번에서 그림은 외계행성계에 의한 중심별의 겉보기 밝기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져 있는데 자, 일단 기역 부분에 중심별의 반지름이 클수록 A 구간이 더 길어지는가 라고 되어져 있어. 자, A 구간의 의미를 좀 보면은 A 구간의 의미가 뭐냐면 중심별이 이렇게 있을 때 이제 행성이 여기를 갖다가 지나갈 거야. 맞지? 자, 지나가기 딱 시작하는 시점이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 있죠. 됐나요? 딱 맞닿아 있는 시점. 그러니까 여기는 아직 가린 건 아니야. 그러니까 어느 시점이냐면 딱 요 시점이야. 요 시점. 됐지? 자, 시간이 지나면은 얘가 이제 여기를 관통하면서 요렇게 뭐 하다가 여기 쏙 들어가겠지. 되니? 자, 쏙 들어가는 시점이 이제 딱 요 시점이에요. 이렇게 딱 맞닿는 요 시점이 되는 겁니다. 이 지점이 어디냐면 여기에요. 이해가? 그러면 내가 이 처음과 끝만 그림을 그린다면 처음은 이쪽에 오른쪽 부분이 맞닿는 형태고 네. 이 끝부분 A 지점의 끝부분은 왼쪽 부분이 접점과 이렇게 맞닿는 지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요 A라고 하는 이 시간 동안 얘가 얼마만큼 이동했는가 그 거리를 따져보면은 그 거리는 이 행성의 중심, 요 행성의 중심 이만큼을 이동한 형태야. 네? 이 거리를 따져보면 이 거리가 얼마큼이 되냐면 이 행성의 반지름의 2배만큼. 그러니까 지름만큼 이동을 한 겁니다. 되나요? 네. 그러면 중심별의 반지름이 클수록 A 구간하고 중심별하고는 무관하고 누구의 반지름이 클수록 이 A 값이 늘어나겠어? 행성의 반지름이 클수록이겠죠. 행성의 반지름이 더 크면 클수록 대신 공전 속도는 일정하다면 그지? 그럼 결국 요 R을 내가 스몰 R이라고 한다면 이 스몰 R만큼을 이동하는데 지금 A만큼의 시간이 걸렸다라는 거야. 이 반지름이 더 커진다면 A는 더 길어지겠죠. 되나요? 네. 그래서 기억은 행성이라고 고쳐줘야 되겠습니다. 됐나요? 네. 말 나온 김에 그냥 니은도 한번 해볼게. 자, 중심별의 스펙트럼의 편의량은 B 구간에서 가장 크냐? 얘들아, 편의량이 크다라고 하는 거는 적색 편의 혹은 청색 편의가 일어났을 때 원래 파장이 있고 관측 파장이라고 더 늘어나거나 줄어든 파장이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그 파장 변화량, 이 변화량을 우리가 이제 편의량이라고 부르는 거야. 됐나요? 그래서 이 델타 란다 값이 언제 가장 크냐, B 구간에서 가장 큰 게 맞냐 이걸 얘기를 하는 건데요. 지금 B 구간일 때 모습을 갖다가 그림으로 좀 나타낸다면 자, 요게 이제 공통 질량 중심, 요 안쪽에 있는 원이 중심별이 지금 돌아가는 궤도고 바깥쪽에 있는 게 행성이 돌아가는 궤도야. 됐지? 내가 요거를 이쪽 시선 방향에서 본다고 칩시다. 자, 식현상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중심별이 저 뒤에 있고 동시에 행성은 이 앞에 있어줘야 돼. 이해가? 지금 B 구간이요. 딱 요런 상태입니다. 요 상태에서 이제 중심별이 뭐 이렇게 이동할 거고 그거에 맞춰서 행성도 이동을 하겠지. 이해가니? 자, 그럼 이 시점은 중심별이 나한테 가까워지지도 않고 멀어지지도 않는 시점이야. 편의량이라는 게 존재할까? 편의량이 없죠. 이해가나요? 편의량이라는 게 없죠. 란다 제로의 상태일 거야. 란다 제로를 그대로 나타내는 상태가 될 거고 스펙트럼의 편의량이 가장 큰 구간이 그럼 어디냐라고 한다면 얘들아 요 구간. 요게 뭐야? 지금 청색 편의가 나타나는 형태지? 또 요쪽. 이거 뭐야? 적색 편의가 나타나는 형태지? 이 양쪽이 다 절대값으로 따졌을 때는 편의량이 최대인 시점들입니다. 이해가나요? 네. 그래서 이동하고 있는 이런 중간들 말고 가장 나한테 최대로 가까워지고 있거나 최대로 멀어지고 있거나 이런 시점들이 편의량이 가장 큰 시점이라고 볼 수 있고 디귿은 진짜 많이 했습니다. 디귿은. 맞나요? 얘들아 C를 보통 내가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면요. 밝기 감소율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밝기 감소율.
밝기 감소율. 이 밝기 감소율, 뭐 밝기 감소량 이거는요. 행성의 크기에 우리가 비례한다 이런 표현을 했었지, 그지? 근데 요새 들어서 나오는 문제들은 행성의 크기만 고려하면 안 되고 중심별의 크기도 같이 고려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서 내가 지난 시간에 중심별의 크기, 즉 중심별의 단면적인 파이 r제곱 또 행성의 크기인 행성의 단면적 파이 r제곱 요걸로 아마 가르쳐 줬을 겁니다. 기억하나요? 기억이 안 나나? 필기 안 해놨니? 이런 때 내가 했지 싶은데. 우리가 원래 항상 이렇게 얘기했었어. 이렇게. 그래서 밝기 감소율이 뭐 1대 3이다. 그러면 각각의 행성의 반지름의 비는 1대 루트 3이다. 뭐 이렇게만 얘기를 했었었는데 그거는 다 중심별의 반지름이 1이라고 가정한 상태에서 행성이 변했을 때를 얘기를 하는 건데 요새는 행성이 오히려 크기가 고정이 되어져 있고 중심별이 반지름이 변하는 경우들도 문제가 거꾸로 나옵니다. 됐나요? 네. 그러면 방금 전에 1대 3이라고 하는 밝기 감소율이 나왔는데 행성의 반지름은 동일한 상태래. 네? 그럼 중심별이 달라졌다는 얘기겠지? 그러니까 중심별은 그럼 몇 대 몇이란 얘기야? 루트 3대 1이 나와야 돼요. 되나요? 되나요? 네. 네. 그런 식으로. 네. 중심별의 반지름이 크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중심별의 반지름이 만약에 더 커졌어. 그럼 똑같은 행성으로 가릴 건데 그 가리는 비율이 줄어드는 거지. 그 가리는 비율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됐나요? 네. 네, 넘어가도 되죠? 네, 2번 가겠습니다. 2번. 그럼 2번 똑같은 말이잖아. 2번 지금 방금 전에 한 거랑 똑같은 말이잖아. 그지? 근데 디귿이 질문이야? 얘들아, 디귿은요, 1번에 니은하고 좀 비슷한 의미거든? 니은. 네. 자, 지금 C 기간 중에서 중심별의 스펙트럼을 관측하면 적색 편이가 청색 편이보다 더 먼저 나타나는가라고 되어져 있어. 그러니까 C 기간이라고 하는 건 식현상이 끝나고 나서부터 다시 식현상이 시작되기 전까지야. 내가 위에 그림을 그려놨으니까 위에 거 좀 한번 써볼게. 자, 요 그림 보면은요, 얘들아 식현상이 끝났다라고 하는 게 언제냐면은 이제 이 중심별이 이쪽으로 이렇게 이동한 이게 이제 끝난 상태가 되겠지. 돼? 그러면 점점 와서 어떻게 돼? 청색 편이가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한참 지나서 적색 편이가 나타나고 그리고 이제 C가 나타나는 거야. 그럼 누가 먼저 나타나야 돼? 청색 편이 그 다음에 적색 편이가 순서대로 나타나야 되는데 디귿에 뭐라고 돼 있어? 적색 편이가 먼저 나타난다고 했으니까 틀렸지. 청색 편이가 먼저 나타나야 돼요. 이해 가나요? 네, 그림 좀 그려놔봐. 식현상 나오면요, 웬만하면 이 그림 좀 그려놓으세요. 이런 시선 속도 변화의 그림 있잖아, 그지? 요거 그려놓고서 문제 풀면 됩니다. 됐나요? 네. 2번에 니은 어떻게 고쳤어? 4배요? 4배요? 4배 맞나요? 행성의 반지름이 2배가 되면 B는 밝기 감소율은 4배가 된다. 그렇지, 4배지. 됐지? 네, 넘어가겠습니다. 자, 3번 문제. 자, 3번. 그림 가하고 나는 서로 다른 외계 행성계에서 행성이 식현상을 일으킬 때 상대 밝기를 나타냈고, 얘들아, 이거 밑줄 치자. 중요한 단서가 나오네요. 두 중심별의 반지름이 똑같대. 됐지? 그리고 시선 방향도 비스듬한 거 없고 그냥 다 나란한 상태래. 됐지? 네. 중심별이 같다는 게 중요했어, 여기서는. 알겠지? 쭉 문제, 최근에 나온 문제들을 보게 되면요. 이제 뭐 행성의 반지름과 질량과 크기는 같고 뭐 이렇게 바뀌어. 알겠지? 네. 자, 그럼 이제 그래프를 좀 봅시다. 자, 문제에서 식현상이 지속되는 시간은 이라고 돼 있어. 식현상이 지속되는 시간은 어떻게 찾으면 돼? 피크 내려온 거 얼마나 걸리나 보면 되겠죠? 딱 보면 거의 뭐 눈 뜨고 있나네? 그지? 경진이 눈 뜨고 있어? 어디가 더 짧아? 경진아, 너 내가 질문하면 긴장하나? 긴장해. 그래서 약간 그래? 왜? 여기 요만큼밖에 안 되고 왜 긴장해? 정답을 말하면 되는데 요거잖아, 요거. 그지? 그래. 어디가 그럼 더 짧아? 나가 짧고 가가 길겠네. 가가 길다. 맞죠?
네, 니은의 가의 행성 반지름은 나의 행성 반지름의 몇 배냐라고 돼 있어. 그래서 행성 반지름 지금 중심별 똑같으니까 행성 반지름 나왔다면 빨리 밝기 감소율 봐야 되겠지? 네, 밝기 감소율을 보니까요. 여기는 얼마 감소했냐면 0.003 감소했고요. 그렇지? 이쪽은 0.01 감소했네. 네, 몇 대 몇인지 좀 깔끔하게 합시다. 네, 배꼽 할게. 0.3대 1이네요. 그러니까 밝기 감소율이 0.3대 1이야. 돼? 근데 이 밝기 감소율이라고 하는 건 중심별 똑같은 상태니까 행성의 반지름의 제곱에 비례할 거야. 그지? 그러면 행성의 반지름 몇 대 몇이 돼야 돼? R은 루트 0.3대 1이 되겠네요. 그럼 깔끔하게 나오지. 그지? 나의 행성 반지름의 가는 0.3배가 아니라 루트 0.3배가 돼야 됩니다. 네, 틀렸네요. 니은. 디귿의 중심별의 흡수선의 파장은 식현상이 시작되기 직전이 직후보다 더 기냐라고 돼 있어. 얘들아 이 디귿 보기도 지금 보면 1번에 니은, 2번에 아까 디귿, 네, 3번에 디귿 이거 다 같은 문제야. 똑같은 문제야 이거. 자 그럼 3번 여기 디귿 봐봐. 중심별의 흡수선의 파장은 식현상이 시작되기 전이라고 돼 있잖아. 아 저걸 또 써야겠다. 또 쓰자 이거. 식현상이 시작하기 전 어디야? 식현상이 시작하기 전 어디야? 중심별이니까 요거예요. 요거. 너무 복잡해? 이거야 이거. 시작하기 전. 그 다음에 시작한 후는 이거가 되겠네. 이해가니? 네. 근데 봐봐. 지금 여기 보면은 요게 지금 최대로 적색 편의가 나타난 형태야. 그지? 파장이 최대로 긴 델타 란다 값이 제일 큰 형태가 될 거야. 그리고 그게 점점 짧아져서 현재 0인 상태가 편의량이 없는 상태가 되고요. 그 다음에 그게 다시 가까이 오니까 더 짧아져가지고 요때 이제 최고로 짧아진 형태가 될 겁니다. 됐나요? 그럼 식현상이 일어나기 직전이 직후보다는 계속해서 어떤 상태야? 긴 상태지. 긴 거에서 네, 짧아지는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네, 전이 후보다 깁니다. 됐나요? 네, 그래서 디귿이 맞는 얘기야. 됐나? 2번 답은 기억이요. 네, 3번 답이 기억 디귿이었습니다. 됐죠? 네, 넘어갑니다. 네, 5번 문제 좀 가볼까요? 5번 문제. 자, 5번에 지금 보니까 네, 디귿이 질문이 나왔는데 네, 중심별을 통과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C가 긴지 B가 긴지가 이제 나왔어. 그지? 이걸 하려면 얘들아 뭘 해야 되냐면요. 여기 나에서 지금 A, B, C 중 두 행성에 의한 겉보기 밝기 변화가 나와져 있는데 이 나에 해당하는 애들이 누군지를 골라야 풀 수 있는 게 디귿이야. 네, 그럼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이렇게 풀어야 돼. 봐봐. 자, 지금 A라고 하는 거는 밝기 변화를 얼만큼을 만드냐면 한 칸 정도의 밝기 변화를 만들어요. 지금 B 같은 경우에는 네, 밝기 변화가 3칸 정도의 변화가 나타나고 C는 2칸 정도의 밝기 변화가 나타납니다. 됐나요? 그럼 거기 여기서 찾아봐. 지금 제일 밝기가 감소한 부분은 3칸, 얘는 2칸입니다. 되나요? 아까 3칸 떨어진 게 누구였어? B였지, B? 그럼 얘는 B에 대한 얘기고 2칸 떨어진 거 얘는 C에 대한 얘기네요. 그래서 이거를 B하고 C를 골라줘야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뭘 구하래? 문제에서 중심별을 통과하는데 걸리는 시간이라니까 결국 뭐야 이거? 요 시간, 요거 비교하라는 거야. 누가 길어? C가 길죠. 이걸 찾고 난 다음에 C가 길다는 게 답이 나오겠지, 그지? 요거부터 먼저 찾아줬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이 네, 니은 디귿. 됐죠? 네, 4번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1번이니까 기억이지? 네, 기억이었습니다. 4번은 기억, 5번은 니은 디귿. 네, 6번은 답이 기억, 니은, 디귿이에요. 네, 질문이 니은 디귿이 나왔네. 보자. 6번. 네. 그림가는 어느 외계 행성의 식현상에 의한 중심별의 밝기 변화를 나타냈고 나는 네, 각이 달라졌을 때
이 외계 행성의 공전 궤도면과 시선 방향이 이루는 각이 달라졌을 때에 대한 얘기다라고 되어져 있지, 그지? 자, 지금 보니까 밝기 감소율이 변하진 않았습니다. 밝기가 달라지진 않았는데 각이 달라지면서 이제 얘네들이 그 가리는 시간이 좀 짧아지는 거야. 이걸 갖다 그림을 좀 그려보면 어떤 식이냐면 이런 거야. 우리가 원래 중심별이 있으면 행성이 이렇게 지나갈 거 아니야. 궤도를 이렇게 다 그린다면 이렇게 해서 행성이 여기를 쏙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가운데를 싹 가로질러서 중심별의 지름만큼을 이동을 할 거야. 그지? 맞지? 네. 근데 얘가 행성이 도는 이 공전 궤도면이 이제 뭐 비스듬해지거나 하게 되면은 얘가 이제 가운데를 지나가는 게 아니라요. 이런 위나 아래를 지나가는 형태로 바뀌게 된단 말이야. 네? 그러면 훨씬 더 지나가는데 얼마나? 거리가 좀 짧아지지, 그지? 그러니까 시간이 짧아졌다라는 얘기입니다. 됐나요? 네. 자, 그러면 일단 기억에 공전 궤도면이 시선 방향과 이루는 각이 존재하는 게 나가 맞는가가 지금 기억에서 물어보고 있는 거야. 그지? 지금 가보다는 나가 더 시간이 짧아졌고 시간이 짧아진 거는 얘가 공전 궤도면이 비스듬해지면서 위쪽을 가리든 아래쪽을 가리든 이 가장 긴 부분이 아닌 부분을 지나가게 되면서 짧아진 걸 의미하기 때문에 나일 때가 그 각이 크다라고 하는 기억이 맞는 얘기고요. 다음 니은 볼게. 자, 니은에 행성의 단면적분의 중심별의 단면적, 그러니까 파이 r 제곱들 얘기를 하는 겁니다. 됐죠? 자, 거기에서 그 값이 이제 100보다 크냐라고 돼 있어. 우리가 지금 밝기 감소율에 대해서는 변한 게 없거든. 근데 물어보기를 어떻게 물어봤냐면 행성의 단면적분의 중심별의 단면적을 물어봤어. 되니? 자, 중심별의 단면적은요. 우리가 중심별 밝기를 1로 두기 때문에 중심별 단면적도 1로 두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요 밝기의 감소율이 행성의 단면적에 비례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감소한 게 지금 0.003이잖아. 맞아? 그럼 여기다 0.003 이게 행성의 크기를 대체해 줄 수 있겠지, 그지? 네, 요 값을 계산을 하면 됩니다. 이거 얼마야? 1000분의 3이잖아. 1000분의 3분의 1이잖아? 그럼 얼마야? 100이 훨씬 넘지. 그지? 300이 넘어가니까, 그지? 그래서 니은이 맞는 말이 되고요. 디귿의 식현상이 반복되는 주기는 가나 나나 같냐? 얘들아, 얘를 공전궤도면을 똑바로 둘 때랑 비스듬하게 둘 때랑 이 속도가 달라질까? 그건 아니야. 알겠지? 주기는 똑같습니다. 주기는 똑같은데 다만 다른 건 얘가 지금 가려지는 거리가 짧게 나왔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쭉 길게 가는 요 길이가 더 길어졌을 거야. 한 바퀴 도는 건 똑같으니까. 됐나요? 네, 주기는 같다, 일정하다라는 게 맞는 얘기예요. 됐지? 얘들아, 거기다가 적어놔. 적어놔. 내가 불러줄게. 네. 공전 궤도면과 시선 방향이 이루는 각은 공전 궤도면과 시선 방향이 이루는 각은 공전 주기와 관련 없다. 공전 주기의 변화와 관련 없다. 공전 주기의 변화와 관련 없다. 됐나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자, 8번 문제. 8번은 전체가 다 질문이네. 네. 일단 8번의 답은 기억입니다. 기억. A하고 B의 공전 주기를 지금 물어보고 있네, 그지? 얘들아, A는요, 공전 주기가 푹 들어가는 데서부터 푹 들어가기 전까지 이게 공전 주기겠지? 네. B는요, 안 보여. 그 다음 게. 그지? 그럼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계속 간다는 얘기네. 다음 이렇게 내려오는 게 안 보이기 때문에 B가 더 길다라고 알 수 있겠네요. 어디까지인지 모르겠지만 A보다 긴 건 확실합니다. 그 다음 니은의 반지름은 A가 B의 4배이다. 얘들아, 반지름을 물어봤거든. 지금 같은 중심별을 지나는 데 있어서 얘네들의 반지름을 물어봤고 그거는 우리가 뭘로 할 수 있어? 밝기 감소율로 비교를 하면 되겠네요. 맞나요? 네. 그럼 지금 A 같은 경우에는 하나, 둘, 셋, 4칸 떨어졌고 B는 1칸 떨어졌습니다. 밝기 감소율이 4대 1이네. 반지름의 B는 2대 1. 오케이. 그래서 2배이다. 다음 디귿의 동그라미 기역 시기에 A와 B 사이의 거리는
네, 1AU보다 더 뭐냐라고 돼 있어. 그러니까 기억 시기를 딱 보니까 지금 어떤 시기냐면은 B에 의해서 식현상이 일어나는데 A 사이 A하고 A의 식현상의 딱 절반의 B가 딱 식현상을 일으키고 있는 상태야. 됐지? 자, 이거를 내가 지금 여기는 그림으로 봐서는 지금 A가 살짝 공전 궤도면이 떠 있는 형태로 보이긴 하는데 내가 공전 궤도면이 그냥 다 나란하다라고 가정하고 문제를 한번 여기다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 자, 그럼 어떤 상황이 되는 거냐면 이런 상황이 되는 거야. 자, 제일 안쪽에 있는 게 중심별의 공전 궤도가 되는 거고요. 시선 방향이 이렇게 되어져 있는 상태고 지금 A의 공전 궤도 반지름이 0.4, B가 0.6이라고 했으니까 더 안쪽에 있는 애가 지금 A의 공전 궤도가 되는 겁니다. 됐나요? A의 공전 궤도.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공전 궤도 반지름이 0.4가 되는 형태고 그 뒤에 제일 큰 원이 이제 0.6만큼의 공전 궤도 반지름을 갖는 지금 B의 공전 궤도가 되는 거야. 됐지? 자, 그리고 기억 상황을 내가 그림을 그려보면 기억 상황은 일단 별이 가려져야 되니까 별은 여기 뒤에 있을 거야. 누구에 의해서 가려져 근데? B에 의해서 가려져야 되겠지, 그지? 그러니까 B는 어디 있어야 돼? B는 한참 이 앞에 여기 있어줘야 되겠네요. 이해가니? 이해가지? 자, 그 다음에 A는 식현상이 일어나고 식현상이 일어나는 가운데 지점에서 지금 그게 이제 B의 그 기억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일단 A가 원래 식현상을 일으키려면 여기여야 되잖아. 맞아? 근데 그거의 절반이니까 어디가 있다는 얘기야? A? 여기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행성이. 돼? 돼? 자, 그럼 봐봐. A에서 중심별까지, 요 공통질량 중심까지, 그 다음 공통질량 중심에서 B까지 이 거리가 얼마가 되겠어? 1AU가 되는 거야. 0.4랑 0.6을 더한 거니까. 맞니? 지금 A, B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고 했잖아. 그지? 응. 0.4, 0.6 해서 1AU가 되는 거야. 근데 문제가 뭐냐면 얘는 지금 다 시선 방향하고 공전 궤도면이 나란하다라고 나는 그림을 그린 거야. 근데 이거 나란해? 아니잖아. A가 더 지금 공전 궤도면이 지금 각도를 가지고 있잖아. 그러니까 위로 가는 거잖아. 얘가 그러면 A의 공전 궤도면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렇게 띄워야 돼. 돼? 각을 가지게끔 얘를 만들어야 돼. 자, 그럼 내가 여기서 이걸로 보여줄게. 출석부로 보여줄게. 자, 지금 내가 출석부로 얘기를 하는 게 무슨 상태냐면 너네가 이 바라보는 시선 방향이야. 요 시선 방향에 지금 중심별하고요. B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돌고 있어. 됐지? 근데 A는 이렇게 있으면은 같이 포개어져 있으면 얘가 지금 A도 요 B의 궤도랑 똑같이 가게 되는 건데 A가 이렇게 비스듬한 공전 궤도면을 가지고 있다는 거야. 얘가 그러면 지금 요거를 이렇게 겹치면 되거든요. 이렇게 겹치면 그러면 A는 저 뒤쪽에서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 형태고 돼? B는 이 앞에 있는 형태고 되나요? 그럼 옆에서 와봐 얘들아. 옆에서 보면 어떻게 돼? 우리가 A하고 B 사이의 거리를 지금 구해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 요 끝에서 이 출석부 끝까지 이 거리 구하는 거야. 이걸 평면으로 놨을 때가 1AU야. 그럼 얘는 1AU보다 무조건 빗면은 길어? 짧아지죠. 더 짧아지죠. 되나요? 이거를 다 합친 거, 이거랑 이걸 합친 게 빗면이 짧아지지. 안 비스듬하고 높이가 그렇게 될 수는 없지. 왜냐면 공통 질량 중심이 그러면은 위로 떠야 되는데 그지? 공통 질량 중심을 쟤네들이 지금 다 세 개가 하나로 가게끔 만들려면은 무조건 중심 부분에 겹치는 부분이 있어야죠. 그래서 얘는 1AU보다 가깝다가 정답입니다. 네. 6번? 네. 네. 얘들은 공전 궤도 반지름이 지금 아예 다른데? 공전 궤도 반지름이 길잖아, B가. 그러니까 B가 훨씬 더 반지름이 크니까 더 시간이 오래 걸리지.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9번 문제.
그림 가는 원 궤도로 공전하는 행성, 외계 행성 A하고 B에 의한 중심별의 밝기 변화를 나타내는 거고 나는 라지 A일 때 스몰 a랑 스몰 b의 위치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져 있네요. 자, 지금 보면은 요 딱 이 순간, 요 시간일 때의 그림이 이거래. 네? 그럼 보면 자, 스몰 a는요. 이제 막 중심별에 딱 들어가는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막 이제 내려간 시점이 될 거고 b는요. 이제 한참 지나가고 있는 시점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됐나요? 그러면 원래 밝기가 원래 중심별의 밝기가 이만큼 있다가 한 번 이미 1차적으로 내려갔어. 그럼 밝기 감소율이 이만큼이 먼저 생겼다. 그지? 자, 이거는 누구에 의해서 생긴 걸까? B에 의해서 생긴 거지. 그리고 이 A 시점, 라지 A 시점에서 추가적인 밝기의 감소가 있다는 거는 이제 또 다른 행성이 들어오게 되면서 이제 이 행성 A에 의해서도 가려지고 B에 의해서도 가려지니까 B에 의해서 가려지는 거 플러스 A에 의해서 가려지는 거. 그러니까 더 많이 가려진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 뒤에 나오는 이 추가적인 이 밝기의 감소는 이제 A 때문에 나타나는 형태구나라고 알 수 있어요. 됐지? 네. 자, 그럼 기억해. A와 B의 공전 궤도면은 시선 방향과 수직하다. 시선 방향과 수직하면요. 식현상이라는 거를 아예 우리는 관찰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나란하거나 최소한 비스듬하거나 해야 돼. 수직하면 아예 이렇게 감소하는 구간이 나타나질 않아요. 그다음 니은의 가에서 행성에 의한 식이 진행되는 시간은 A보다 B가 더 기냐라고 되어 있어. 얘들아, B에 의해서 감소가 시작되는 게 이 시점이거든요. 그지? 그러면 B에 의해서는 이미 이만큼의 식현상이 일어난다는 거를 밝기가 감소되는 정도를 보고 알 수 있고 A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부터 추가적인 밝기의 감소가 이만큼 있었기 때문에 이게 A에 의한 밝기 감소구나, 식현상이구나 알 수 있어요. 그럼 행성의 반지름은 니은의 진행되는 시간은 A보다 B가 더 길다. 네, B가 더 긴 게 맞네요. A보다 B가 더 식현상이 오랫동안 지속되는 게 맞고 디귿의 행성의 반지름은 밝기 감소율 보면 되겠지, 그지? B가 감소시킨 거랑 A가 감소시킨 걸 보면은 B의 감소가 더 크네요. 그럼 B가 반지름이 더 컸다라는 얘기겠지, 그지? B보다 A가 크다 했으니까 틀렸지. 됐니? 됐죠? 네. 그래서 9번은 답이 니은이었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네, 늦게 온 친구들 때문에 10번 답도 다시 부르겠습니다. 10번의 디귿이에요. 11번에는 기억 니은입니다. 11번 네, 갑시다. 11번 질문 나왔네. 11번. 자, 11번의 그림 가는 외계 행성 탐사 방법 중 한 가지를 나타낸 거고 나는 A 위치에서부터야. 얘들아, 이거를 안 읽었으면 문제 틀렸지. A 위치에서부터 1회 공전하는데 지금 이런 스펙트럼을 표현을 했대. 그러면 A 위치일 때 지금 나타난 스펙트럼을 보아하니 편의가 나타났지, 그지? 무슨 편이야? 빨간색 쪽으로 간 걸 보니 적색 편의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A 위치에 있을 때 시선 방향이 지금 이쪽이 시선 방향이잖아. 지구 방향, 그지? 적색 편이거든? 가까워져야 돼? 멀어져야 돼? 멀어져야 돼. 그러니까 이 A는, 이 중심별은 멀어지면서 빛을 이렇게 쏘고 있다는 거야. 이건 빛 쏘는 거지. 얘가 이쪽 방향으로 간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네, 화살표 표시하세요. 따라서 A가 지금 멀어지고 있는 시점이니까 지금 별하고 행성을 이렇게 묶여있는 형태로 본다면 A가 뒤쪽으로 간다면 행성은 앞쪽으로 이렇게 와야 되는 상황이라서 니은 방향이 공전 궤도의 방향이 되는 겁니다. 이게 니은이에요, 니은. 그리고 A 위치일 때가 적색편이라고 얘기를 했으니 파장이 길게 관측되는 게 맞을 거고요. 시선 속도의 변화는 도플러 효과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네, 기억 니은이 정답입니다. 됐죠? 네. 하나씩 해결해 봅시다. 자,
일단 첫 번째 질문 나온 게 왜 행성이 니은 방향이에요? 라고 질문이 나왔는데 이 공통질량 중심이라는 걸 기점으로 해서 A가 돌고 행성이 도는데 이 중심별인 A하고 행성은 서로 잡아당기는 만유인력이 있잖아. 중력이 있잖아. 그지? 그럼 얘들은 묶여져 있는 막대처럼 생각하면 돼. 그럼 A가 뒤쪽으로 가면 이 막대 어떻게 돼야 돼? 앞으로 와야지. 그지? 그래서 그런 거였고요. 네, 그럼 11번은 됐나요? 네, 10번 질문 또 한다고요? 시각하지 마세요. 한 번 질문 받을 때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집에 갈 생각하지 마세요. 10번 갑시다, 10번. 10번 전체 다 해달라고? 네. 자, 10번. 행성이 P1에 위치할 때, P1에 위치할 때 중심별은 적색 편이가 나타나는가? 자, 그럼 봐봐. 공통질량 중심이 있고, 거기를 행성이, 그 별이 돌아야 되거든? 별이 도는 궤도 그려놨어? 별이 도는 궤도? 별이 도는 궤도를 그려야죠, 이렇게. 그지? 공통질량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별이 도는 궤도를 그려야 돼. 근데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늘상 보던 거랑 좀 다르게, 오늘 좀 이쁘게 그리자. 늘상 보는 거랑 다르게 공통질량 중심이 중심별 안쪽에 지금 위치하고 있어. 되니? 그러니까 별이 조금 도는 거야. 이해가? 그러면 지금 P1의 행성이 위치한다는 거는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행성과 중심별은 공통질량 중심을 포함해서 일직선상에 위치하기 때문에 별이 여기 있다는 겁니다. 됐죠? P1 위치일 때. P1에서의 지금 접선 방향의 화살표가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렇게 행성이 이동하는 거잖아? 그럼 중심별을 어떻게 가야 돼? 이렇게 가야죠. 되나요? 그럼 나한테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 가까워지고 있잖아. 그럼 뭐 해야 돼? 청색 편이가 돼야지. 됐지? 지금 시선 방향 이쪽이에요. 되냐고. 자, 내가 중심별을 떼어볼게. 중심별 궤도 이거 빨간 색깔. 이게 공통질량 중심. 됐지? 그러면 P1의 위치에 행성이 있을 때 그때 중심별이 여기 있는 건 알겠어? 여기가 이제 행성이니까 방금 이렇게 막대기처럼 이렇게 생각하라 했잖아? 방금 전에 한 거잖아. 방금 전에. 그지? 행성이 이렇게 가니까 행성과 중심별의 위치는 행성하고 공통질량 중심의 건너쪽 반대편에 존재하게 될 거고 막대 모양이니까 이렇게 돌아가게 되면 얘가 위로 가면 얘는 아래로 가야지. 네. 얘가 이렇게 돌았다고? 중심별이? 어. 돌았다면 멀어진다 생각한다고? 무슨 얘기 하는 거지? 자. 이 점이 공통질량 중심이야? 이걸 기점으로 중심별이 도는 거야. 돼? 중심별이 도는 거야. 그럼 이게 지금 그림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거야. 중심별이 좀 커가지고 이렇게 돌고 있는 거야. 이렇게까지 그려야 되냐고. 이렇게 돌고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요 지점이잖아. 그지? 자. 오케이. 그럼 요 도는 것까지는 됐지? 오케이. 자, 그럼 이제 다음 단계 넘어갔어. 자, 이건데 지금 우리가 시선 방향이 어디냐면 여기가 시선 방향이야. 그럼 항상 생각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지금 요게 우리한테 가까워 오고 있는 형태잖아. 맞지? 가까워 오고 있는 형태. 그럼 얘는 청색편이겠네? 그지? 그리고 요쪽이 적색편이 상태야. 여기가 어떤 상태야? 편의량이? 그냥 0인 상태야. 그래.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까지 올 때는 계속해서 파장이 짧아지고 있는 나한테 가까워지고 있는 형태잖아. 가까워지면 청색편이잖아. 어. 나와봐, 너. 나와봐. 너 어디 얘기하는 거야? 어느 부분? 이거? 이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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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거잖아. 이거. 빨강색은 중심별이 이동하는 궤도야. 궤. 이거를 중심별로 본 거야?
그랬구나.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네. 뭐라고요? 어. 중심별이 행성이 두 개면 위치 관계가 어떻게 되냐고? 여기에서? 응. 위치 관계가 어떻게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이지? 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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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그럼 궤도가 이제 다른 궤도가 생기겠죠. 행성이 하나가 추가가 되면 그 행성의 궤도가 따로 있을 거 아니야. 지금 여기서의 P1, P2, P3라고 하는 거는 어떤 한 행성의 지금 어떤 시점들을 얘기를 하는 거잖아. 행성이 세 개가 있다가 아니고 시점을 얘기를 하는 거라고. 그럼 여기에 하나 행성이 더 추가가 된다면 아까 A 행성, B 행성처럼 공전 궤도의 반지름이 달라질 거고. 되니? 그러면은 그때는 또 중심별의 위치에 따라 가지고 걔네들이 도는 거지. 같이. 근데 그게 늘 똑같을 수는 없고. 다시. 자, 지우고 새로운 마음으로. 자, 그럼 요거는 네, 청색편인 거 됐나요? 네, 나 여기서부터 걸릴 줄 몰랐네. 자, 니은. 니은. 자, 니은에 중심별의 질량이 클수록 시선 속도의 최대값이 커진다. 얘들아, 시선 속도의 최대값이 커진다에다 필기해봐. 이거 편의량이 커진다라는 거랑 같은 말입니다. 편의량이 커진다. 편의량이 커진다라고 하는 말은요. 우리가 원래 란다 제로의 고유 파장값을 나타내야 되는 부분에서 더 적색 편의가 나타나거나 청색 편이 나타나잖아. 그때 그 차이 값을 내가 델타 란다라고 한다 했었지. 이 델타 란다 값이 더 커지는 걸 의미하는 거야. 알겠지? 자, 그럼 어떨 때 이 편의량이 커지냐. 지금 이런 시선 방향에서 내가 두 가지의 조건을 이론 시간에 얘기를 좀 했었습니다. 하나가 뭐였냐면요. 행성의 질량이 더 클수록 공통 질량 중심이 더 행성 쪽으로 가잖아. 그지? 그러면 중심별이 더 많이 돌겠지? 얘가 그래서 첫 번째 조건은 행성의 질량이 클수록이었어. 행성의 질량이 클수록 편의량이 커진다. 되나요? 이 말을 다시 얘기하면 목적이 결국 공통 질량 중심의 행성 쪽으로 보내야 된다는 거거든. 근데 니은 보기에는 중심별의 질량이 클수록이라고 돼 있어. 그럼 이건 공통 질량 중심이 더 중심별 쪽으로 보낸다는 거잖아. 그럼 중심별이 더 안 돌겠지. 돼? 그러면 편의량이 커지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얘는 중심별을 지우고요. 행성의 질량이 클수록이라고 고쳐줘야 됩니다. 니은은 틀렸어요. 됐지? 자, 하나가 더 있었습니다. 2번. 이거는 행성과 중심별 사이에 거리가 가까울수록 편의량이 커. 이거는 오투책에 안 나와 있었어. 필기해야지. 오투책에 안 나와 있었거든. 내가 필기하라고 했었거든 그때. 자, 그러면서 이거 뭐라고 얘기했냐면 행성과 별 사이의 거리가 더 가까워지잖아. 그럼 얘네들 사이에 인력이 세져. 인력이 세지면 회전 속도가 빨라진다 그랬어. 회전 속도 빨라지면요 편의량 커져요. 됐죠? 됐죠? 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조건을 좀 알아놔야 됩니다. 자, 디귿 볼까요? 디귿. 자, 중심별의 어느 흡수선의 파장 변화의 크기는 얘들아, 파장 변화의 크기라는 말이 뭘까? 델타란다. 그렇지. 편의량. 이거 얘기하는 거. 델타란다. 편의량. 그럼 어디가 더 편의량이 더 크냐라는 건데 내가 방금 뭐라고 얘기했냐면 편의량이라고 하는 거는 회전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편의량이 더 커진다라고 얘기했어. 그래서 그 지점에서의 속도로 우리는 비교를 할 겁니다. 너네 그 오투 문제 우리 풀이할 때 오투 문제 3점짜리 문제였던 것 같은데 책에 요쪽에 있었던 문제였던 걸로 난 기억을 하면 이게 5번 문제였나 뭐 했는데 아무튼 요쪽에 있었던 문제 중에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은 막 이렇게 각이 30도가 나와가지고 그거 벡터 분해시키는 문제 했던 거 기억하니? 네, 그래요. 그래요. 네. 그때도 똑같이 이렇게 파장 변화의 크기로 물어봤었어. 디귿 보기가. 이 문제랑 똑같은 문제는 아니었는데 네, 이렇게 물어봤었어. 그때 내가 풀이를 어떻게 줬었냐면 각
각각의 뭐 해당되는 지점에서의 뭐 이런 거였어. 여기가 A 지점이고 여기가 A 프라임 지점인데 A 프라임 지점이 여기가 뭐 각이 30도고 뭐 이런 문제였었습니다. 여기에서의 이 접선의 속도 중에서 우리가 바라보는 시선 속도만 골라내가지고 그 시선 속도를 비교를 하게 되면 편이량을 비교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좀 했었거든. 그게 지금 이 디귿복이야. 그럼 얘도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파장 변화의 크기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이 방향에서의 각각의 시선 속도를 좀 찾아줘야 돼. 시선 속도를. 자, 시선 속도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시선 속도를 그리기 위해서 내가 보조선을 좀 한번 그려볼게. 여기가 지금 공통질량 중심이니까 공통질량 중심을 기준으로 이렇게 나눠보겠습니다. 됐죠? 그리고 중심별은 공통질량 중심을 기점으로 이렇게 이제 돌고 있습니다. 돌고 있고요. 그 다음에 문제에서는 어느 지점과 어느 지점이 됐어? P2랑 P3네요. P2랑 P3. 자, P2 지점하고 연결을 좀 해보고 공통질량 중심하고 P3 지점하고도 공통질량 중심하고 연결해봤어. 됐지? 그럼 그때 각이요. 얘는 이렇고 얘는 이렇습니다. 됐나요? 자, 지금 시선 방향이 아래쪽 시선 방향이거든? 내가 지금 뭘 표현할 거냐면은 이 각각의 행성에서의 이 접선의 속도를 갖다가 표현을 해볼 거야. 접선의 속도. 얘들아, 이 접선의 속도는요. 내가 어디를 갖다가 하든 다 그냥 V로 다 똑같습니다. 되니? 왜냐면 등속 원운동하고 있기 때문에. 얘도 V고 얘도 V고 얘도 V고 다 V야. 근데 얘들이 V인 건 우리 아무 의미가 없어. 얘들이 이런 지점에서나 V인 게 얘가 지금 V로 시선 방향으로 나한테 가까워지고 있네. V라는 시선 속도로 멀어지고 있네. 이런 거나 의미가 있지. 이렇게 비스듬하게 있는 거는 저 V라는 게 의미 있는 게 아니고 쟤를 빨리 벡터 분해시켜 가지고 나한테 시선 방향과 나란한 형태의 이쪽 이 성분이 뭔지를 갖다 빨리 파악하는 게 우리한테는 지금 중요합니다. 됐죠? 자, 그러면요. 요 성분을 구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 잘 봐. 얘들아, 요걸 내가 세타2라고 할게. 이게 P2 지점이니까. 됐지? 그러면 요게 90- 세타2 됐겠지? 얘가 뭐가 되냐면요. 얘가 세타2 됩니다. 되나요? 얘가 세타2 돼. 그럼 내가 구하고 싶은 게 지금 노란 색깔이잖아. 되니? 노란 색깔 구하려면 뭐 해야 돼? V 코사인 세타2 해야 됩니다. V 코사인 세타2 하면 저 노란 색깔의 크기를 구할 수 있어. 접선 방향 속도. 그래서 V 코사인 세타2가 우리가 보는 시선 방향에서의 느끼는 속도가 되는 거야. 시선 속도. 자, 똑같은 방법으로 P3도 해보면요. P3도 이렇게 벡터 분해를 시킬 거고요. 이 각을 내가 세타3라고 한다면 요 각이 세타3가 될 거고 요게 90- 세타3가 될 거고 얘가 다시 또 세타3가 될 겁니다. 됐니? 그럼 내가 구해야 되는 게 뭐야? 내가 구해야 되는 게 시선 방향으로의 속도니까 요 성분이거든. 저 성분은요. 이렇게 V 코사인 세타3가 되겠네. V 코사인 세타3. 그래서 우리가 느끼는 시선 속도는요. V 코사인 세타2랑 V 코사인 세타3입니다. 이거를 비교해줘야 델타 란다에 대한 파장 변화량을 비교할 수 있어. 근데 자, 세타2랑 세타3를 비교하면 세타2가 더 크지? 그럼 여기다 코사인 붙였거든? 코사인 붙인 상태에서 이거 지금 90도보다 더 작은 각이잖아. 되니? 코사인 값이 어디가 더 커야 돼? 이쪽이 커야죠. 됐나요? 네. 그러면 얘가 시선 속도도 변화가 크고 파장 변화량도 크다는 얘기야. 문제. 중심별의 어느 흡수선의 파장 변화의 크기는 행성이 P3에 위치할 때가 P2에 위치할 때보다 더 크다가 맞는 얘기죠. P3가 더 크다. 맞지? 네. 그래서 디귿이 맞는 얘기입니다. 됐나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13번이요. 13번 문제. 필기? 필기 때문에? 필기.
12번 답은 기니디. 네, 13번 가겠습니다. 자, 그림은 어느 외계 행성계의 시선 속도를 관측하여 나타낸 것이다. 이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이거를 문제를 풀려면요,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게 뭐냐면, 시선 속도라고 하는 걸 마이너스와 플러스로 표현할 수 있는데, 마이너스로 표현을 하는 게 접근을 할 때 마이너스로 표현을 하고, 후퇴를 할 때, 이거 다 중심별 기준이다. 중심별이 후퇴를 할 때 플러스로 표현한다라고 하는 게 우리끼리 약속인데, 약속. 이미 정해져 있는 약속이야. 됐니? 이걸 모르면 문제를 아예 풀 수 없어요. 알겠지? 자, 그럼 기억에 행성의 스펙트럼을 관찰해서, 행성의 스펙트럼으로는 이런 시선 속도를 갖다 관찰할 수 없습니다. 중심별이에요. 중심별이 나한테서 멀어지거나 중심별이 나한테서 가까워져야 내가 그걸 가지고 얘가 적색편인지 청색편인지를 알 수 있지, 행성 가지고는 알 수 없습니다. 니은의 A 시기의 행성은 지구로부터 멀어지고 있는가? 자, A 시기를 보아하니 A 시기가 지금 접근하고 있네. 보이니? 누가 접근하는 거야? 별이 접근하는 거야. 별. 중심별이 접근하는 거야. 그럼 중심별이 접근하면 행성은 멀어지죠. 두 개 반대로 가니까. 그지? 네, 반대라는 의미가 별이 가까워지면 그거랑 공통 질량 중심으로 엮여져 있는 행성은 멀어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니은은 맞는 얘기네요. 디귿의 B 시기에 행성으로 인한 식현상이 일어나는 게 B가 맞냐? 얘들아, 근데 B는요, 어떤 상황이냐면 가장 많이 후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심별이. 됐니? 네. 그러면 그림을 그려보면 식현상일 때가 언제냐면요, 여기에 별이 있고 행성이 여기 있을 때입니다. 이렇게 갈 때야, 이렇게. 그럼 식현상이 일어날 때 중심별은 지금 현재 적색편이냐 청색편이가 있어, 없어? 없습니다. 시선속도 0 나와야 돼요. 되니? 그럼 지금 B 상황은 어느 상황일까? 가장 멀어지고 있는 시점이지, 그지? 어디여야 돼? 어디여야 돼? 네, 여기여야지, 여기. 여기가 B 시기입니다, B 시기. A 시기는 가장 접근하고 있는 시기니까 이제 이 시기가 되겠죠. 여기가 A 시기. 돼? 그래서 여기가 B고, 네, A 같은 시기 여기를 이제 A라고 본다면, 이렇게 내려온 요 시기를 A라고 본다면, 그러면 그때 0에 해당하는 요 시점이 식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시점인 거야. 시선속도가 0이. 됐니? 아니죠. 아니죠. 왜냐면 중심별이 여기 있으면, 중심별 여기 있으면 행성 여기 있는데, 그럼 식현상 안 일어나지. 모든 시선 속도가 0인 곳이 식현상이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14번? 네, 14번. 별이 빛을 내잖아. 그지? 행성은 스스로 빛을 못 내. 빛을 못 내니까 우리가 청색편이나 적색편이를 알 수 없고요. 별만 가능하죠, 별만. 그림 가는 어느 외계 행성과 중심별이 공통 질량을 중심으로 공전하는 모습에 대한 얘기다. 얘들아, 기억 보기 같은 거 이제 내가 여러 번 얘기했다. 중심별하고 행성 연결해. 됐어? 그리고 빨리 중심별의 접선 그으세요, 방향. 지금 회전 방향 나와 있지, 그지? 그럼 행성의 회전 방향 어디 돼야 돼? 니은으로 가야 되죠. 됐나요? 네. 그래서 네, 기억은 틀렸네요. 니은입니다. 행성의 질량이 클수록 나에서 A가 커지는가? 얘들아, A가 의미하는 게 뭘까? 그렇지, 이게 편의량입니다. 편의량. 나 지금 편의량 얘기 계속했다, 그지? 그럼 이거 커지기 위해서는 행성의 질량이 크면 되냐? 아까 내가 1번, 2번 했지? 행성의 질량이 클수록 편의량 크다고 했었어, 그지? 하나 더 뭐였니? 행성과 별 사이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되나요? 그래서 이거 맞는 얘기고요. 다음 디귿에 행성이 A에 위치할 때 그게 이제 나로 표현하면 어디냐라고 되어 있어. 자, 지금 A에 위치할 때, 행성이 A에 위치할 때 중심별은요, 여기에 있는 상태가 되겠죠? 됐죠? 네. 요렇게 비스듬하게 있는 요 상태는 지금 그 전후의 상황을 보게 되면, 자, 일단 중심별 여기 있다가 파란색을 거쳐서 여기까지 오게 될 거야. 그러면 요 지점을 보면은 요 지점은
시선 방향으로부터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거야? 멀어지고 있는 가장 적색 편의가 일어난 지점이 될 거고요. 그리고 다시 0인 지점으로 가까워지는 겁니다. 그럼 가장 멀어지는 시점, 후퇴한 시점에서부터 그 다음 0이 되는 시점까지 요거 봐줘야 되겠네, 그지? 따라서 3에서 4가 아니라 4에서 5 사이 시점이 저 지금 행성이 A에 있을 때 중심별의 위치라고 볼 수 있겠네요. D가 틀렸습니다. 됐나요? 네. 15번 문제 가겠습니다. 15번 문제. 15번 문제가 22년도에 시월학평에 나온 건데 20번 문제, 어려운 문제입니다. 근데요. 사실 이 문제는 너네 이제 읽어봐서 알겠지만 뭐에 대한 얘기냐면은 우리가 원래 어떻게 했었냐면 이렇게 공전 궤도가 있고 이렇게 바라보는 시선 방향이 있었잖아. 칠판 봐. 자, 이렇게 있었잖아. 그지? 그러면 특정 위치에서 행성과 별이 있을 때 별이 이렇게 이동을 한다면 얘 벡터 분해시켰잖아. 그지? 그래서 우리가 시선 속도를 알아냈잖아. 되니? 응. 그래서 그 시선 속도가 보통 뭐 V 코사인 얼마다 우리 이렇게 표현했었잖아. 그지? 근데 이 문제는요. 거꾸로 시선 속도가 아주 깔끔하게 V로 나와요. 그리고 공전 속도가 얼마인지를 안 줬어. 그리고 그 공전 속도를 구하라는 게 니은 독입니다. 원래는 우리가 공전 속도를 V로 두고 시선 속도를 그 V에 대한 얼마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건 이제 거꾸로인 거야. 되니? 아, 그래. 이렇게 할게. 그러면. 이렇게 할게. 아까 우리 뭐 코사인 세타 2 막 이래가지고 내가 막 했었잖아. 그지? 그래갖고 V 코사인 세타 2 뭐 이런 걸 구했었잖아. 그지? 내가 세타라는 개념을요. 니네가 그냥 잘 아는 각으로 내가 한번 고쳐볼게. 한 60도로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게. 60도로 예를 들면 얘들아 우리가 보통 원래는 아까 그 그림을 기준으로 해서 공전 속도를 내가 V로 잡았어. 근데 그 사이의 각이 60도래. 됐지? 그럼 아까 시선 속도라고 하는 거는 V 시선 속도라고 하는 거는 공전 속도에다가 코사인 60도 해져가지고 우리가 뭐 2분의 1 V다. 그래서 공전 속도에 비해서 공전은 V로 하고 있지만 우리가 실제로 느끼는 시선 속도는 2분의 1 V다. 이렇게 우리는 2분의 1 V를 오히려 구했잖아. 되니? 근데 이번에는 그건 우리가 이 V 값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걸 구할 수 있었던 거야. 2분의 1 V를 구할 수 있었던 거야. 근데 이제 지금 이 문제는 얘를 알려줍니다. 얘를 알려주고 거꾸로 얘가 얼마냐를 구하라는 거야. 그게 이 문제야. 그래서 이게 완전히 신유형인 문제가 아니라요. 늘상 나오던 벡터 분해의 문제를 한번 거꾸로 물어본 거야. 거꾸로. 이번엔 답부터 먼저 주고 그럼 원래가 얼마였는데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됐지? 자, 잘 봐. 자, 문제에서요. 일단 중심별의 공전 궤도면과 시선 방향이 이루는 각이 60도라고 줬습니다. 60이라는 각을 줬어. 자, 그리고 요 궤도가 나와 있는 게 지금 현재 중심별의 궤도만 나와 있어. 그럼 나 여기다 행성 궤도 한번 같이 그려볼게. 행성 궤도 어떻게 그려야 돼? 이거랑 똑같이. 근데 조금 더 궤도 크게 이렇게 그리면 되죠. 되나요? 이게 행성의 궤도입니다. 왜냐면 우리 늘상 하던 게 공통 질량을 중심으로 중심별의 궤도, 행성의 궤도 이렇게 그렸으니까. 집중해서 들어. 알았지? 내가 이렇게 그린 거야. 자, 그러면 중심별이 기역에 있을 때 공통 질량 중심을 기점으로 저 건너편에 행성 있다고 했었지? 이게 기역 프라임. 중심별이 돌아서 여기 니은의 위치에 있을 때는요. 공통 질량 중심을 기점으로 저 반대편에 니은 프라임의 행성이 있는 겁니다. 됐나요? 네. 이런 상태에서 지금 기역에 바로 물어보네. 지구로부터 행성까지의 거리는 중심별이 기역에 있을 때랑 니은에 있을 때랑 자, 기역에 있을 때가 더 가깝냐? 라고 물어봐. 얘들아, 이쪽이 지구야. 시선 방향 이쪽이니까. 그지? 그럼 지구로부터 행성의 거리를 물어보는데 중심별이 기역에 있을 때 행성이 여기 있잖아. 여기서부터 지구까지의 거리랑
이 멀리 있는 여기 니은에서부터 지구까지의 거리랑 어디가 더 가깝냐고 그거 물어보는 거야. 어디가 가까워? 행성의 기억이 중심별이 기억의 위치에 있을 때 행성의 위치가 훨씬 더 가깝죠. 그러니까 기억이 맞는 얘기입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 디귿 먼저 풀겠습니다. 디귿. 중심별의 공전궤도면과 시선 방향이 이루는 각이 달라지게 된다면 시선 속도 변화 주기 바뀌어? 안 바뀌어? 내가 아까 너네한테 쓰라고 했었던 게 이거였어. 공전궤도면과 시선 방향의 각은 주기의 변화와 관련 없다고 얘기했었지, 그지? 그게 지금 디귿복입니다. 길어지지 않아요. 됐나요? 내가 얘를 공전궤도면 아무리 이렇게 한들 얘가 도는 요 주기는 달라지지 않는다는 얘기야. 알겠니? 디귿 틀렸고. 네, 니은 보겠습니다. 자, 니은. 자, 니은은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니은은 일단 봐. 시선 방향에 대해서 내가 요 시점을 한번 잡아볼게. 그럼 지금 중심별이 이렇게 가고 있는 상황이 되겠네요. 됐나요? 네, 검은색으로 내가 V라고 한 게 V 공전 속도 얘기하는 겁니다. V 공전 속도. 이 V 공전 속도가 이 V 값이랑 같은 값이 아니란 얘기야. 이제는 이 V가 뭐야 이거는? 시선 속도야. 시선 속도. 내가 바라보는 시점에서. 됐나요? 네, 그러면 자, 이 V 공전 속도를 우리는 빨리 시선 속도로 분해를 해야 되겠지, 그지? 얘를 벡터 분해를 시킬 겁니다. 자, 그 중에서 우리가 바라보는 방향에 대해서는 어디냐면 이쪽 시선 방향이니까 요걸 우리는 구해야 되는 거예요. 요걸. 되니? 자, 그러면 지금 공전 궤도면과 이걸 좀 입체적으로 바라보면 좀 좋을 것 같은데. 자, 일단 요 각이 60도거든. 공전 궤도면이 원래 이 나란한 형태에서 60도가 이렇게 아래쪽으로 내려가 있는 형태야. 그럼 반대쪽 60도가 들려 있겠지. 들려 있는 상태에서 요 사이의 각이 요게 뭐가 되는 거야? 이 각이랑 똑같은 60도가 되는 거야. 들려 있는 반대쪽 각을 얘기를 하는 거니까. 요게 60도입니다. 되나요? 그러면 우리가 구해야 되는 이 연두 색깔 요 속도가 시선 속도가 되는데 그 시선 속도가 V래. 그럼 식을 V 공전에 코사인 60을 한 게 V가 나와야 돼. V 공전 속도에다가 내가 코사인 60을 한 게 그게 시선 속도인 V가 나와줘야 된다는 거야. 이게 2분의 1이잖아? 네? 옆으로 넘겨주면 어떻게 돼? V 공전 속도라는 거는 2V가 나오죠. 그래서 니은이 맞는 말입니다. 늘상 하던 벡터 분해를요. 조금 각을 틀어가지고 이렇게 옆에서 약간 옆에서 바라보도록 그림을 그려놓으니까 어려운 것처럼 느껴지고 또 맨날 우리는 공전 속도를 가지고 시선 속도를 구했는데 이번엔 거꾸로 시선 속도를 주고 공전 속도를 구해라 라고 하니까 그게 또 어렵게 좀 느껴질 수 있어. 됐죠? 좋았어. 다시 한번 풀어보세요. 패스 16번 16번 자, 16번 문제는요. 요거는 디귿보기가 좀 어려웠을 것 같고 기억은 이제 쉽게 풀어야 되고 니은 보기는 이거 허블 법칙 쓰는 겁니다. V는 란다 제로분의 델타 란다 곱하기 C 라고 하는 허블 법칙 사용해서 문제 푸는 거예요. 여기까지 할게. 얘들아 여기까지 할게. 여기까지 좀 할게. 알겠지? 여기까지 하고 쉬자. 알겠지? 이거 하고 쉴게. 근데 얘들아 이 문제랑 완전히 똑같은 문제 내가 보여줄게. 이 문제랑 완전히 똑같은 문제가 뭐가 있냐면요. 내가 아까 그 얘기한 그 O2에서 위쪽에 있었다는 그 문제 있었잖아. 내가 한 번에 찾아볼게. 어딨어?
말했지 내가 이쪽에 있다고. 이 문제의 디귿 보기 이거 A 프라임 있는 이거 어떻게 푸냐면요. 이거 파장 변화의 크기니까 델타란다잖아. 델타란다면 V 빨리 구해줘야 되거든. 지금 이 행성의 접선 속도를 V 공전 속도. 근데 이걸 난 그냥 V로 둘 거야. 그러면 같은 방향에서 지금 A 프라임에서도 뭐가 구해질 수 있냐면 V라고 하는 공전 속도가 구해져. 근데 이 V는 내가 관심이 없어. 왜냐? 나는 시선 방향의 속도가 중요하거든. 그럼 얘를 빨리 벡터 분해시키면 나한테 있어서의 시선 방향의 속도가 어떤 거야? 요게 시선 방향의 속도예요. 이거 구해야 된다는 얘기야. 잘 들어. 그러면 이 각이 지금 30도거든? 그럼 요 각이 60도야. 요즘 내가 X친 요 각이 60도야. 그럼 이 각이 다시 30도 되고 요 X친 요게 60도가 되겠지? 그럼 V 코사인 60한 게 요 시선 속도가 되는 겁니다. 이 시선 속도는요. V 코사인 60이기 때문에 결국 2분의 1 V 행성이 A 프라임 위치에 있을 때 나는 얘를 V로 인식하지 못하고 공전 속도는 V지만 2분의 1 V로 인식을 한다고. 시선 방향의 속도가 2분의 1 V로 나왔기 때문에. 되니? 그래서 디귿에서 흡수선의 파장 변화의 크기라고 하는 게 그냥 속도 변화로 보면 되고 A를 지날 때는 시선 방향이기 때문에 얘를 V로 본다면 A 프라임을 지날 때는 2분의 1 V였기 때문에 2배이다 라고 하는 표현이 맞았다는 거야. 이 문제 기억나? 됐어? 이거 이해돼? 얘들아 이거를 지금 똑같이 이 문제 디귿 보기에다가 내가 한번 적용을 한번 시켜볼 거야. 자 보면요. 시선 방향이 어느 쪽이냐면 이쪽이 시선 방향입니다. 됐나요? 시선 방향이고 지금 회전하는 방향을 먼저 찾아줘야 되는데 회전하는 방향을 보면은 문제에서 봐봐. 행성이 A에 위치할 때에 중심별의 시선 속도는 마이너스 60이다 라고 나와져 있어. 문제에. 보여? 얘들아 마이너스 60이라는 얘기는 중심별이 접근하고 있답니다. 행성이 A에 있을 때 중심별은 여기에 있겠지? 괜히 그때 시선 방향 쪽으로 접근을 해야 되니까 얘는 이런 방향으로 지금 돌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행성은 이렇게 이동을 할 거고요. 공전 방향이 그래서 A, B, C가 되는 겁니다. 되나요? 자, 그럼 저 A 방향에서의 공전 속도를 내가 V라고 한다면 돼? B 지점에서의 공전 속도도 V고요. C 지점에서의 공전 속도도 V입니다. 근데 나는 이런 비스듬한 공전 속도 V는 관심이 없다고. 맞지? 뭘 구해야 돼? 시선 방향의 속도를 구해줘야 돼. 그럼 시선 방향으로 빨리 벡터 분해를 시키자고. 이렇게. 되나요? 그럼 뭐 빨리 코사인 뭐가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제? 자, 지금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요. 시선 방향이니까 이거 구해야 되고, 네, 이거 구해야 됩니다. 각을 한번 찾아봅시다. 그럼 각을. 자, 지금 여기 보조선을 이렇게 한번 그어본다면 네. 지금 요게 45도니까 나머지 얘가 45도거든. 45도. 그러면은 요 각 다 45도죠. 이 사이도 45도입니다. 그럼 V 코사인 45도 되겠지. V 코사인 45도. 네, 요게 B에서의 시선 속도가 될 거고요. 자, C도 보겠습니다. C도 보면은요. C는 내가 삼각형 어떻게 쓸 거냐면은 삼각형을 네. 요 삼각형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요 삼각형. 자, 요걸 만들면 얘들아 요게 지금 45에 15였으니까 여기가 60이고 여기가 30이 되는 거야. 그럼 여기가 60이고 여기가 30이 되겠지? 그리고 다시 여기가 60이 되겠지, 그지? 네. 그럼 요 X축이 이제 60이 될 거니까 얘는 코사인 60이 되겠죠. 그럼 B에서의 시선 속도는요. 2분의 루트 2V가 되고 C에서는 2분의 1V가 돼. 그럼 B에서 문제에서 뭐라 해야 되냐면 B를 지날 때가 C를 지날 때의 루트 2배이다. 맞지? B는 2분의 루트 2V고요. C는 2분의 1V니까 루트 2배. 그래서 디귿이 맞는 거야. 이해가? 얘들아 내가 문제를 일부러 왜 O2를
펴가면서 이렇게 너네한테 설명을 하냐면 기출문제가 다 거기서 돌고 돌아. 같은 유형이야 이거. 되니? 앞으로 너네한테 이런 시선 속도를 갖다 벡터 분해시키는 문제가 나오면 다 똑같은 문제라는 거야. 새 문제가 아니고. 알겠지? 자, 니은 보기는요. 완전히 새로운 거 맞습니다. 니은은 허블 법칙을 사용해 줘야 되기 때문에 네. 허블 법칙이라고 하는 거는 V는 후퇴 속도라고 하는 건 허블 상수 곱하기 거리, 은하까지의 거리. 그 다음 란다 제로분의 델타 란다 적색 편이량 곱하기 광속. 요게 이제 허블 법칙에 대한 공식이었어요. 근데 지금 문제에서 중심별의 스펙트럼이 500나노미터를 기준 파장으로 했을 때 최대 파장 변이량이 얼마냐라고 물어봤네요. 결국 물어보는 건 이겁니다. 이거 얼마니? 자, 우리 후퇴 속도 아니? 후퇴 속도? 알지? 속도 얼마야? 최대 파장 변화량이니까 최대 후퇴 속도 구하면 되잖아. 얼마야? 60 그래 60 되나요? 그리고 단위도 잘 봐. 단위도 미터 퍼 세크로 나왔어. 됐지? 60m per sec야. 자, 그 다음 60은 지금 허블 상수나 거리에 대한 값은 언급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얘는 사용하는 거 아닙니다. 됐죠? 그 다음 란다 제로 얼마 쓰래? 500 쓰래. 500 그리고 델타 란다가 얼마냐 라고 되어져 있고요. C 광속은 나와있지? 3 곱하기 10의 8승 미터 퍼 세크다. 되나요? 내가 왜 아까 후퇴 속도를 미터 퍼 세크를 확인했냐면 얘들아 보통의 문제에서는요 후퇴 속도가 킬로미터 퍼 세크로 많이 나와요. 보통. 되니? 10문제가 나오면 7, 8문제가 킬로미터 퍼 세크로 많이 나와. 그러면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광속이요 3 곱하기 10의 8승이 아닙니다. 3 곱하기 10의 5승 킬로미터 퍼 세크야. 미터를 킬로미터로 바꿔줘야 되니까. 되니? 근데 여기서는 지금 미터 퍼 세크를 일치시켜 놨잖아. 시선 속도도 미터 퍼 세크로 나왔으니까. 그래서 그냥 쓰면 되거든. 근데 최근에 어떤 모의고사였나? 어디선가 하나는 미터 퍼 세크 주고요. 하나는 킬로미터 퍼 세크 줬습니다. 단위를 일치시켜주지 않아요. 너네가 환산하라고 문제를 냈어. 이거는 모평은 아니었던 것 같아. 그냥 사설 모의고사였던 것 같아. 근데 충분히 나올 법합니다. 이제는. 이 정도는. 자,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라고 얘기를 했고요. 식도 세웠으니까 뭐 하면 돼? 풀면 됩니다. 풀면 돼요. 요거 곱해주면 안 돼. 지워지면 안 돼. 안 돼. 에이, 그냥 쓰는 게 빠르겠다. 500. 자, 요거랑 요거 곱해주면 얼마 나와? 3만 나오죠. 3만? 네. 3만 10의 4승. 되나요? 그럼 델타 란다는요. 10의 4승 분의 1 나옵니다. 만분의 1이에요. 만분의 1. 니은 보기 보세요. 얼마 나오니? 1000분의 1입니다. 틀렸죠? 0.001이 아니라 0.0001이 돼야 돼. 되니? 네. 그래서 니은 틀려서 정답이 기억 디귿입니다. 됐나요? 네. 3분만 쉬겠습니다. 네. 합시다. 내가 요거 지금 녹화하는 거 있잖아. 요거 녹화하는 거. 네. 전체 다 보낼게. 다시 봐. 집에 가서 다시 봐야 돼. 내가 조회수 확인한다. 알겠지? 누가 시청했는지 내가 확인한다. 알겠니? 네. 문제 가서 다시 풀고요. 다시 좀 보세요. 내가 요 파트만 좀 새로 다시 뽑아서 또 줄 테니까 네. 다시 좀 푸세요. 요 외계행성계 파트가 지금 이게 원래 외계행성계 외계생명체 파트잖아. 외계생명체 파트는 뭐 이렇게 아무리 어려워져도 조금 좀 괜찮은데 외계행성계 파트가 지금 많이 어려워지고 있거든. 실제 수능에서도. 그래서 최근 문제들이 지금 계속 질문이 너네가 나오는 게 다 최근 문제들이고 가면 갈수록 이게 또 이거 수학 아닌데 자꾸 수학이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지 질문도 많고 좀 어렵다고 느껴. 얘들아 이 정도의 수학은요. 수학이라고 붙이기도 민망하다. 야. 산수. 벡터분해 뭐 이거 뭐라고. 나중에 뒤에 허블 법칙 가게 되면은 그때가 훨씬 더 어려워요. 그때는 막 피타고라스 나오고 특수각 나오고 막 이래. 표정 그럼.
그래서 요거 다시 가서 한번 네, 보세요. 네, 전체 다 문자 발송할 테니까. 됐지? 자, 넘어갑시다. 17번. 17번. 자, 다음은 외계 행성계에 대한 기사 일부이다. 자, 지금 보니까 외계 행성계의 중심별과 외계 행성의 이름을 각각 백두랑 한라를 했대. 자, 봐봐. 중심별과 외계 행성을 각각이라고 했으니까 백두가 중심별이고요. 한라가 외계 행성입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한라는 백두의 시선 속도 변화를 이용한 탐사 발견으로 발견이 됐대. 그러니까 시선 속도의 변화를 이용을 해가지고 도플러 효과로 이 한라라는 외계 행성이 있다는 걸 발견을 해냈다는 거야. 만약에 한라라는 외계 행성이 없었다면은 백두라고 하는 중심별은 저런 편의량을 갖지 않았겠지, 그지? 근데 편의량이 존재하는 걸 보고 행성이 있겠구나. 왜냐? 공통 질량 중심이 바깥으로 빠졌을 테니까. 그렇게 이제 발견을 해냈다라는 얘기입니다. 기억에 T1일 때 백두가 적색편이냐라고 되어 있어. 그러니까 T1 시점을 보니까 후퇴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됐나요? 근데 백두는 중심별이잖아. 그럼 적색 편의가 일어난 게 맞겠지? 멀어지고 있으니까 니은에 태양으로부터 한라까지의 거리는 T2랑 T3일 때랑 이라고 되어져 있네. 한라는 행성입니다. 행성. 그러면 이런 얘기 나오면 빨리 그림 그리세요. 빨리 그림 그려. 행성의 궤도, 중심별의 궤도, 공통질량 중심. 나 시선 방향. 얘들아 시선 방향 표시하는 거 중요하다. 시선 방향 표시했어. 자, T1인 시절이 언제 되면요. 뭐 여기 잡을게. 여기. 가장 후퇴하고 있는 시점만 잡으면 되니까 여기가 T1이야. 그 다음 T2는 이제 여기가 T2가 되겠죠. 그 다음 T3는 얘들 하나 건너뛰고 그 다음에 0 되는 거. 요거 건너뛰고 여기가 T3입니다. 됐나요? 자, 그랬을 때 한라까지의 거리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행성의 거리를 빨리 표시해야 되겠지. 자, T2일 때 행성은요. 여기 있습니다. 여기 T2 프라임. T3일 때는 어디 있어? 저 반대. 여기에 있겠지, 그지? 여기 T3 프라임. 그래서 태양으로부터 한라까지의 거리는 T2보다 T3일 때 멀다. T3일 때가 더 먼 게 맞네요. 다음 디귿의 동그라미 기역에서 행성의 질량이 클수록 중심별의 시선 속도 변화가 커진다. 얘들아 행성의 질량이 크다. 편의량이 커진다 했지, 그지? 그 편의량이 커진다라는 말이 시선 속도의 변화가 크다라는 말입니다. 됐나요? 네. 그래서 디귿이 맞아요. 얘들아, 그러니까 디귿 보기는요. 디귿 보기는 그냥 저 문장 자체가 항상 옳은 말이야. 되니? 항상 옳은 말. 네. 그래서 길이가 정답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18번 문제. 자, 18번 문제도 이거 또 나왔네. 백두랑 한라랑. 그지? 자, 기억해 보니까 백두는 주계열성이냐라고 되어져 있네요. 백두의 정보가 여기 있습니다. 자, 백두의 정보를 보니까 중심별인 백두는요. 태양을 이제 우리가 1이라는 기준으로 삼았을 때 표면 온도가 태양보다는 낮아. 되니? 근데 광도가 태양의 50배가 넘네요. 얘들아, 얘가 주계열성이라면 이게 가능하니? 주계열성이라면 표면 온도가 낮으면요. 광도도 작아야 돼. 다 작아야 돼. 수명 하나 빼고. 맞지? 근데 얘는 표면 온도가 낮은데 질량도 크네. 질량도 크고 크기도 크고 광도도 커요. 돼? 그러니까 얘는 주계열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백두는 누구일까요? 거성. 그렇지. 표면 온도는 낮은데 광도는 큰. 그렇지. 거성이라고 볼 수 있겠다. 기억 과정에서 도플러 효과. 도플러 효과라고 하는 게 아까 우리 그 시선 속도의 변화를 얘기를 하는 거야. 적색편이, 청색편이. 그게 별의 주기적인 움직임. 맞죠? 디귿에 한라는 백두의 생명 가능 지대에 위치하는가라고 돼 있네. 지금 광도가 태양보다 50배 이상 크거든? 맞지? 그럼 생명 가능 지대가 태양하고 지구 사이의 거리보다 훨씬 더 멀 거야. 광도가 크니까. 근데 이 백두와 한라 사이의 거리가요. 0.49 AU 떨어져 있답니다. 얘들아, 태양과 지구 사이의 거리를 우리는 1 AU라고 이게 정해진 단위값이거든. 요 사이의 거리를 1 AU로 결정을 해놨어. 그거의 절반이야. 생명 가능 시대에 들어가? 절대 안 들어가죠. 절대 안 들어가죠. 됐나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 20번.
20번의 답은 기억이요. 20번은요. 작년 수능 문제입니다. 작년 수능 문제 20번 마지막 문제였고요. 네. 이 외계 행성계에 특히 이 식현상과 관련된 문제가 어디까지 진화를 했는지 한번 보세요. 네,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특히 이 20번 문제는요. 좀 그동안 이거랑 비슷했던 기출이 없었어. 그러니까 완전 좀 어떻게 보면 좀 이걸 처음 시험장에서 보고 나서 풀기는 사실은 좀 어려웠을 것 같아요. 많이 어려웠을 것 같아요. 대신 기억 니은은 풀어야 돼요. 기억 니은은 풀어야 되고 디귿 보기가 아마 좀 어려웠을 것 같고 기억 니은은 풀어야 됩니다. 되나요? 기억 니은까지 풀었나요? 네, 해봅시다. 답은 기억 니은 디귿입니다. 네, 한 번 듣고 못 알아들을 수 있어요. 괜찮습니다. 네, 가서 동영상 한 번 더 보세요. 알겠죠? 자, 잘 봐. 펜다 내려놔. 자, 이거는 지금 필기하지 마. 필기하지 말고 네, 설명만 좀 잘 들어봐. 설명만 들어도 지금 힘들 거야. 자, 봐봐. 문제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네, 중요한 단서가 여기서부터 나오네요. 중심별의 반지름에 대해서 행성의 반지름은 그거의 20분의 1배래. 행성 반지름이. 됐지? 그리고 행성의 중심과 중심별의 중심 사이의 거리가 그 중심별의 반지름의 4.2배래. 그리고 A는 식현상이 막 끝난 직후를 얘기한대. 되니? 자, 그럼 요거를 좀 중심별의 반지름을 내가 R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R. 되나요? 그럼 행성의 반지름 얼마야? 20분의 1R. 20분의 1R. 되나요? 그리고 중심별의 중심과 행성의 중심 사이의 거리가 4.2배라 했으니까 4.2R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숫자 좀 더럽지? 예쁘게 맞춰보자. 네, 20 다 곱해볼까요? 20 다 곱하면 요거 20R 되겠네, 그치? 얘는 그냥 R 하면 되겠네요. 됐나요? 얘는 20 곱하면 얼마 돼? 84R 되겠네. 오케이. 됐지? 네, 이렇게 우리가 구해놓고 다 뭐 몇 배 이렇게 한 거니까 곱해도 상관없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 나는 식현상을 한번 그려볼게. 식현상을. 자, 그럼 늘상 그리던 대로 이렇게. 됐지? 시선 방향 여기서 이렇게. 됐니? 네. 자, 그럼 내가 보조선을 좀 그려보면요. 네, 이런 상태가 될 겁니다. 여기가 공통질량 중심이고. 네. 나는 무슨 상태를 그려볼 거냐면요. A의 상태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A의 상태. 자, A는요. 식현상이 일어나는 도중이 아니라 식현상이 끝난 직후입니다. 끝난 직후. 됐지? 그러면 보통 우리가 식현상이 시작되는 게 딱 요거였잖아. 행성이 이제 딱 뭐 중심별하고 맞닿아 있는 시점이라면 끝나는 시점은 어디야? 이렇게 되는 시점이겠지. 그러면 그림을 내가 이렇게 한번 그려볼까? 자, 중심별이 여기에 있다라고 해보고요. 아니다, 이렇게 그리면 안 되겠다. 조금 더 앞으로 가게 해야겠다. 지금 저 선이 좀 약간 좀 핀 거? 네, 여기를 내 가운데 지점이라고 한다면 중심별은 조금 좀 앞으로 가 있는 시점이고 행성은 조금 약간 이렇게 터져 있는. 네? 그걸 내가 이쪽 방향에서 이렇게 봤을 때는 어떻게 나오겠어? 별에 대해서 행성이 이렇게 딱 끝난 이 시점이 되겠죠. 이렇게 지나서 여기 딱 오는 이 시점이 되는 거야. 이게 A의 상황입니다. 식현상이 끝난 직후. 됐지? 됐지?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를 갖다 표시를 한번 해보면요. 자, 일단 이 중심별의 반지름이 20R. 얘의 반지름이 R. 돼? 그리고 저 84R이라는 게 뭐냐면 여기야. 중심별의 중심으로부터 요 행성의 중심까지 연결한 요게 84R이라는 얘기입니다. 했나요? 네. 근데 이게 이제 살짝 기울어져 있는 빗면이라는 거를 파악할 수 있겠지, 그지? 네, 빗면. 자, 그러면 요 시점에서 나 디귿 그냥 바로 해볼까? 자, 디귿 바로 해볼게. 제일 어려운 거. 자, 일단 중심별의 시선 속도는 A일 때가 T2일 때 몇 배냐라고 돼 있어. 얘들아, T2는요.
식현상이 일어나고 하나, 둘, 셋, 넷. 즉 식현상이 일어난 형태에서 식현상이 일어나려면 여기에 별이 있어야 되고 이쪽에 행성이 있어야 되겠지, 그지? 이렇게 식현상이 일어난 형태에서 요거를 우리가 스몰 t1이라고 한다면 t2, t3, t4, t5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t2는 그냥 별이 가까워지고 있는 청색 편이가 나타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럼 얘의 시선 속도는요, v예요, 그죠? v. 맞지? 네, v인 거야. 그 다음에 a일 때의 속도는 어떻게 되는가 이거거든. 자, 그러면 우리가 방금 전에 이 중심별의 이 접선 속도를 v라고 잡았어. 이거 v로 잡았잖아. 됐지? v로 잡았어. 자, 그 다음에 제가 지금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 뭘 구해줘야 돼? 우린 뭐에 관심 있어? 벡터로 분해한 요 속도를 구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요 속도를. 되나요? 자, 요 속도는요. 요 속도는 시선 방향에 대해서 나란한 속도를 얘기를 하는 거여서 우리가 지금 여기 요 속도를 구해줘야 돼. 알겠지? 네. 자, 그럼 저걸 구하려면 어떻게 구해줘야 되냐? 일단요. 우리가 저런 거 구할 때 삼각형 만들어가지고 세타 만들고 했었잖아, 그지? 자, 그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를 확대를 하면 좀 더 좋을 것 같긴 한데, 자, 내가 요 부분을 세타라고 한번 해볼게. 네, 요 부분이 세타입니다. 됐나요? 그럼 빨간색 요게 90도니까 요 x축이 요게 90 세타 되겠지. 요게. 그리고 요 빨간색과 지금 요 연두색 사이의 각 요게 뭐가 될 거냐면 요게 또 세타가 될 겁니다. 되나요? 됐나요? 네. 아, 이게 너무 작아서 좀 그렇긴 하네. 저 부분을 조금만 더 크게 그려보자. 이렇게 하면은 안 보일 것 같아. 안 보일 것 같아. 다시 크게 그려줄게. 내가 지금 어디 그린지 알겠어? 어디 그린지 알겠어?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 이렇게. 네. 이렇게 되어져 있는 형태가 되겠네요. 됐나요? 됐나요? 네. 이렇게 되고 내가 보조선을 하나를 더 그려보겠습니다. 여기 행성의 반지름만큼을 내가 일단 이렇게 한번 빼볼게. 왜 이렇게 뺐냐면 내가 나중에 요 삼각형 좀 써보려고 그러거든. 왜냐면 요 빗면 활용해야 되니까. 요 빗면 활용해야 되니까. 여기가 수직이고 여기가 세타 값을 갖는 삼각형 한번 활용해 볼 거야. 왜냐면 문제에서 준 게 저 84R이 있으니까 저거 써야 돼. 저거 써야 돼서. 자, 그러면 벡터 분해를 한번 시켜봅시다. 얘를 벡터 분해 시킨다는 건 이렇게 시키고 이렇게 시키고. 됐지? 네. 그 중에서 우리는 요 값이 중요한 값이에요, 우리한테. 돼? 자, 그럼 내가 요거를 세타라고 한다면 요 사이각이 90 세타 되겠지? 되니? 다시 요 각이 뭐가 되는 거야? 세타가 됩니다. 됐나요? 빨간색의 속도를 우리 뭐라고 한다 했었어? 얘를 V라고 한다 했잖아. T2에서 속도가 V니까. 그지? 예, 요 지점에서 속도도 V가 되겠지. 그러면 시선 속도인 요 값은 뭐가 되는 거야? V 코사인 세타가 되는 거예요. 되나요? V 코사인 세타. 자, 그러면
V 코사인 세타가 시선 속도가 되는 거야. 어느 시점에서? A 지점에서. 근데 지금까지는 저 세타라고 하는 저 각이 30도나 60도나 45도나 이런 특수각이 나왔었어. 근데 여기는 지금 세타에 대한 정보가 없지. 맞지, 그지? 네. 그래서 우리는 뭘 사용하냐면 아까 내가 말한 그 옆에 있는 삼각형인 얘를 갖다 쓰는 겁니다. 얘. 자, 지금 얘를 보면은 아까 중심별의 중심에서부터 행성의 중심까지의 이 거리가 84R이라고 했고요. 되나요? 자, 요 중심별의 반지름이 20R. 행성의 반지름 얼마? R. 되나요? 그럼 어떤 삼각형이 나오냐면 밑면이 21R이고 돼? 요 빗면이 84R인 삼각형이 만들어요. 직각삼각형. 그럼 코사인 세타 구할 수 있지 않니? 네, 코사인 세타 얼마인가요? 코사인 세타가 84분의 21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맞아? 그래서 얘를 써보면 V 곱하기 84R 분의 21R이 되는 거야. 얼마? 4분의 1. 그래서 4분의 1 V가 A 지점에서 A 시점, 요 A 시점에서의 시선 속도입니다. A일 때는 4분의 1 V가 나왔고 T2일 때가 V가 나왔지? 그러니까 몇 배야? 4분의 1배다라는 표현이 맞아요. 됐나요? 네. 이 문제가 원래 항상 주던 코사인 세타 값을 안 주고 너네한테 새로운 삼각형을 그리게끔 해서 그 코사인 세타 값을 새로 구하게끔 한 문제거든. 이런 문제가 처음 나왔어. 근데 앞으로 자주 나올 겁니다. 요 각이랑요. 네, 요거랑 90도니까 여기가 90 마이너스 세타겠지. 그리고 얘가 다시 또 90도니까 요게 또 세타가 돼야지. 여기는 또 90 마이너스 세타가 되는 거. 됐니? 이거요. 정화요거는 나올 것 같아. 이번 시험에. 나올 것 같아. 보기 완전 똑같이는 아니어도 나올 것 같습니다. 정화요거는 항상 새로운 문제 중에 어려운 거 있으면 나오더라고. 나올 것 같고. 앞으로 너네가 수능을 치는데도요. 이런 유형의 변형 문제들이 지금 올해 신형 모의고사에 굉장히 많이 보이고 있거든. 네, 그런 형태들이 많이 보이고 있어서 너네가 고3 됐을 때는요. 이런 문제들은 이제 쉽게 풀릴 겁니다. 풀려야 돼요. 쉽게 풀리고 이거의 변형 문제들이 또 엄청 많이 나올 겁니다. 이걸 시작으로 해서. 그래서 다시 한번 풀어봐야 돼. 알겠지? 자, 일단 기억하고 니은 해결해 볼게. 자, 기억에 T1일 때 중심별의 상대적 밝기는 원래 강도의 99.75%인가 라고 되어 있어. 얘들아, 상대적 밝기 여기가 T1이거든. 그러니까 식현상 일어났을 때 요 상대적 밝기 요거 물어보는 거야. 요게 99.75%냐 여기 99.75%냐 그 말이야. 근데 여기 지금 밝기 1로 돼 있잖아. 그럼 얘는 얼마로 써야 돼? 0.9975가 맞냐 9975가 맞냐 그 말이야. 자, 이거 구하려면 어떻게 구했어야 돼 우리? 밝기 감소율은? 그렇지. 중심별의 반지름의 제곱 분의 행성의 반지름의 제곱입니다. 되나요? 자, 근데 중심별의 반지름은 우리는 20R 하기로 했잖아? 제곱시킬게 얼마야? 400R 제곱 될 거고요. 그 다음 행성의 반지름 R 하기로 했으니까 R 제곱하면 되겠네요. 날리면 얼마야? 400분의 1입니다. 됐나요? 400분의 1 소수로 고쳐봐. 0.0025 나와. 되니? 그래서 이 400분의 1이라고 하는 걸 지금 여기서는 퍼센트 단위로 줬기 때문에 사실 그냥 여기다 곱하기 100 해도 됩니다. 4분의 1이잖아. 0.25잖아. 0.25. 그지? 그래서 여기 맞는 얘기가 될 거고요. 그 다음 리은의 T2에서 T3로 가는 동안에 흡수선의 파장은 점점 길어지냐라고 되어 있네. 이건 계속 우리 1번 문제부터 풀었던 거잖아. 그지? 그럼 T2에서 T3면은 여기가 T1이고 T2가 여기죠. 여기. T2에서 T3로 가는데 얘들아 T2는요 지금 파장이 제일 길어진 상태고 다시 파장이 짧아지는 0이 되는 곳으로 가는 게 T2에서 T3의 상황이야. 됐니? 그러면 문제에서 지금
중심별의 스펙트럼의 파장이 점차 파장이 길어지는 게 더 많냐라고 돼 있지. 네. 길어지는 게 적색편이 아니라 청색편이구나. 가까워지고 있으니까, 그지? 그러면 가장 짧아진 상태고 그 짧아진 게 여기서 최대로 길어진 상태가 되려면 이제 점점 길어져야 되는 상황인 거지. 그죠? 그래서 흡수선이 점차 길어진다가 맞는 말이 되겠네요. 그래서 T2에서부터 T4까지는 파장이 점점 길어지고요. T4에서 다시 T2로 오는 과정에서는 파장이 점차 짧아집니다. 이거를 좀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봐봐. T2에서 T4까지는요. 파장이 점차 뭐 한다 그랬어? 길어진다 그랬지? 맞지? 그러면 이 지점과 이 지점은 파장이 길어지니까 다 적색편이야? 아니야. 그지? 이 지점은 청색편이고요. 이 지점은 적색편입니다. 알겠죠? 네. 표현 방법에 좀 차이가 있죠. 네, 그것도 좀 주의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답은 기억, 니은, 디귿입니다. 됐나요? 네, 넘어갑니다. 자, 25일 차. 답 부를게. 자, 1번에 기억, 니은, 2번에 기억, 니은, 3번에 디귿, 4번에 기억, 디귿, 5번에 기억, 니은, 디귿, 6번에 기억, 니은, 7번에 기억, 니은, 디귿, 8번에 니은, 9번에 기억, 디귿, 10번에 기억, 디귿. 이거 10번 방금 전에 했던 거네. 오투로. 그지? 네. 11번에 기억, 니은, 12번에 디귿, 13번에 기억, 14번에 기억, 니은, 15번에 기억, 니은, 16번에 기억, 디귿, 17번에 기억, 18번에 니은, 디귿입니다. 우리가 과제가 26일차까지였잖아요. 일단 그지? 네, 26일차도 답을 부르겠습니다. 자, 26일차 1번에 ABC, 2번에 기억, 니은, 3번에 기억, 니은, 4번에 니은, 디귿, 5번에 기억, 6번에 기억, 7번에 니은, 8번에 기억, 니은, 디귿, 9번에 니은, 10번에 기억, 니은, 11번에 기억, 니은, 디귿, 12번에 니은, 디귿, 13번에 기억, 니은, 디귿, 14번에 기억, 니은, 15번에 기억, 니은, 디귿, 16번에 기억, 17번에 기억, 18번에 니은, 디귿, 19번에 기억, 니은, 디귿, 20번에 기억, 21번에 기억, 22번에 기억, 니은, 디귿, 23번에 기억, 니은, 24번에 기억, 니은, 25번에 기억, 니은, 디귿입니다. 네, 25일차 번호 질문. 3번. 또 빨리 불러. 다 불러. 2번? 2번, 4번, 6번, 5번, 8번, 11번, 12번, 16번, 17, 13번? 다음. 없어? 끝이야? 26일차. 4번. 5번. 8번. 23?
17 20 20 20 22 19번 14 10 15번 됐나요? 됐나요? 네, 갑시다. 자, 25일차 2번. 이제 좀 빨리 되겠지. 2번. 자, 그림 가하고 나는 외계 행성을 탐사하는 서로 다른 방법에 대한 얘기다. 자, 가가 도플러고 나가 식현상이네. 기억해. 가에서 행성이 A 위치에 있을 때 별빛은 적색편인가? 얘들아, 행성이 A 위치면 별은 지구 방향, 시선 방향에서 멀어지고 있지? 뭐여야 돼? 네, 적색편이 맞네요. 니은에 나에서 행성의 크기가 클수록 별의 밝기 변화가 크다. 별의 밝기 변화 편이량이고 행성의 크기가 클수록 이라고 되어져 있지, 그지? 자, 그러면 맞죠, 그죠? 네, 편이량, 밝기 변화, 밝기 감소율 다 맞는 얘기네요. 디귿에 가하고 나 모두 관측자의 시선 방향과 공전궤도면이 수직일 때는 절대 사용할 수 없습니다. 나란할 때 사용해야지. 수직일 때는 변화가 없어요. 가까워지고 멀어지는 것도 없고 가리는 것도 없고. 괜히 나란하거나 비스듬한 게 가능하겠지. 네. 넘어갑니다. 3번 문제. 3번. 기억에 행성의 반지름이 2배 커지면 A값은 이제 쉽지 이거. 어떻게 해야 돼? 행성의 반지름이 2배 커지면 A값. 밝기 감소율은 4배. 그렇지. 다음 t 동안에 스몰 t 동안에 중심별의 적색 편의가 관측이 되는가? 적색 편의가. 자, 여기를 보면은 지금 식현상이 일어날 때가 이쪽이 시선 방향일 때 중심별 여기 있고 행성 여기일 때입니다. 되나요? 그러면 지금 t 상황이라고 하는 건 이제 식현상이 거의 어떻게 되는 거야? 네, 끝나가는 요런 비스듬한 시점을 얘기를 하는 거겠네. 됐지? 그럼 얘는 지금 t 동안의 중심별에서는 적색 편의가 관측이 되는 게 맞나요? 청색 편이죠. 청색 편이 가까워지는 거. 네, 적색 편이 아니고 청색 편이에 대한 얘기네요. 틀렸고 디귿에 중심별과 행성의 공통질량 중심을 중심으로 공전하는 속도는 중심별이 행성보다 더 느리냐라고 돼 있어.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봐봐. 칠판 봐. 이 얘기는 나온 적이 없다. 오늘 설명한 것 중에서. 자, 내가 얘가 만약에 이렇게 가게 되면 얘는 이쪽으로 간다 그랬지? 그지? 자, 중심별이 여기 왔다고 치겠습니다. 되나요? 얼마 이동했어? 이만큼. 각으로 따지면 90도 이동했지, 그지? 그럼 행성 어디가 있어야 되냐면 행성 여기가 있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90도 이동했죠. 하지만 중심별은 이만큼의 호만 이동하면 되는데 행성은 얼만큼 이동해야 돼? 이만큼 이동해줘야 돼요. 같은 시간 동안에. 누가 빨라야 돼? 행성이 빨라야 됩니다. 되나요? 네. 그래서 공전하는 속도는 중심별이 행성보다 느리다가 맞는 얘기예요. 행성이 빠릅니다. 됐나요? 네. 이런 걸 이제 우리가 물리 용어를 조금 갖고 와서 표현을 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얘도 90도 이동했고 얘도 90도 이동했잖아. 그러니까 얘들은 각속도라는 게 같은 거야. 각속도는 같아. 근데 이동하는 요 선속도는요 훨씬 더 행성이 빠르겠죠. 각도를 보고서는 90도 이동하고 얘도 90도 이동했어요. 각속도가 같은 거야. 같은 시간 동안에. 같은 각을 이동했으니까. 얘가 네, 이번에 니은에 나에서 행성의 크기가 클수록 이라는 말이 행성의 질량이 클수록 이라는 거랑 똑같냐고? 아니요? 네. 네, 그거는 가에 대한 얘기. 도플러 효과. 도플러 효과가 행성의 질량이 클수록 네, 그 편의량이 커진다는 얘기고 나에서는 행성이 많이 가릴수록 그러니까 크기가 클수록 네. 넘어가겠습니다. 4번 문제.
자, 4번 그림 가는 중심별이 주계열성인 어느 외계행성의 생명 가능 지대하고 공전 궤도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돼 있네. 자, 지금 보니까 기억을 보면은 생명 가능 지대의 폭을 물어보고 있어요. 얘들아, 생명 가능 지대의 폭을 물어보거나 생명 가능 지대까지의 거리를 물어볼 때는 빨리 뭐부터 확인해야 되냐면 그 중심별의 광도부터 확인해야 됩니다. 광도부터. 됐죠? 자, 이 중심별의 광도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우리가 보통 이 광도가, 중심별의 광도가 크면 클수록 생명 가능 지대까지의 거리가 멀었고, 그지? 네? 그 폭도 어땠어? 생명 가능 지대의 폭이 넓었습니다. 자, 지금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생명 가능 지대의 안쪽 경계에 해당하는 부분과 바깥쪽 경계가 나와 있는데, 얘들아, 바깥쪽 경계가 0.05 AU야. 내가 아까 AU 단위가 어떻게 만들어졌다 그랬어? 태양에서 지구까지의 거리를 1AU로 하자라고 했다고. 그럼 0.05 AU면은 태양에서 지구까지의 거리도 안 된다는 얘기지? 그럼 강도가 어때야 돼요? 저 중심별은 태양보다는 훨씬 작아야 됩니다. 훨씬. 됐나요? 그래서 기억에 생명 가능 지대 폭도 이 외계행성계가 태양계보다 훨씬 좁아야 됩니다. 됐죠? 네. 그래서 기억이 맞고요. 자, 니은에 행성의 반지름, 중심별의 반지름 얘들아 이거 어떻게 할까? 뭐 하면 돼 이거? R제곱. R제곱. 그래, 밝기 감소율. 라지 R제곱 분의 스몰 R제곱 해주면 되겠지, 그지? 그리고 여기 밝기 감소율. 요거 보면 되잖아. 되나요? 얼마야? 0.008 되겠지? 0.008. 그 0.008이 125분의 1이 되냐? 이거 물어보는 거야. 되나요? 네. 0.008이 얼마야? 1000분의 1000분의 8이지? 125분의 1이 되니? 되니? 근데 뭐 해야 돼? 루트 씌워야지, 루트. 그지? 그래서 여기서는 루트 125분의 1이 돼야 됩니다. 그냥 125분의 1이 아니라 루트 125분의 1이 돼야 돼서 니은은 틀렸고요. 디귿 중심별의 흡수선의 파장은 T2랑 T1이라. 그러면 지금 T2가 식현상이 막 일어나려고 하는 시점이니까 식현상 일어난 거를 표현해보면 여기가 이제 T3. 그럼 T2는 막 시작하려고 하는 거니까 여기가 T2 뭐 이렇게 되겠죠? T1은 이쯤이 이제 T1이 되겠네. 되나요? 네. 그러면 흡수선의 파장이 T2랑 T1이랑 T2가 더 짧다. 그래서 T1이 지금 어떤 상태야? 적색 편이로 제일 길어진 상태야, 그지? 거기서 점점 짧아서 편이랑 0 만들고 다시 길어지는 형태이기 때문에. 되나요? 네. 그래서 T2가 짧다. 맞네요. 그래서 정답이 기억하고 디귿입니다. 다음 5번 문제. 5번도 T1에서부터 T6까지에 대한 얘기고요. 델타, 란다, 맥스가 나와져 있는 형태고, 우리가 오늘 주장창 말한 그 델타, 란다, 편의량이라고 하는 게 요거 얘기하는 겁니다. 요거. 그럼 요 시점이 지금 란다 제로인 시점이 되는 거야. 되지? 네. 그리고 A 같은 경우에는 지금 청색 편의가 일어난 시점, 그다음에 C가 적색 편의가 일어난 시점,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자, 기억에 가의 T3에서 관측한 스펙트럼은 나에서 A에, 스몰 A에 해당이 되는가라고 물어보고 있지, 그치? 빨리 매칭을 시켜줘야 되겠네요. 자, 이쪽 시선 방향이라고 둔다면 식현상에 해당하는 중심별부터 먼저 잡고 행성 잡고, 그럼 식현상 일어났을 때가 여기가 스몰 T2 되나요? 여기가 스몰 T3, T4, T5, 여기 다시 T6 이렇게 되겠네. 됐지? 적색 편이, 청색 편이부터 찾을까요? 자, 스몰 A가 청색 편이거든. 청색 편이는 나한테 가까워 오면 돼, 그지? 맞니? 어디야? 가까워 오는 거? T3인 요 시점이죠. 여기가 스몰 A. 그다음 나한테 멀어지는 요 시점이 C. 됐나요? 네. 그러면 T3에 해당하는 게 나에서 스몰 A에 해당한다. 맞네, 그지? 그다음 니은에 행성의 반지름이 클수록 가에서 A 값이 더 커지냐? 이거 지금 계속 얘기했다, 그지? 반지름 커지면 A 값이 커지죠. 반지름 2배 커지면 A 값은 4배 커지죠.
디귿에 행성의 질량이 클수록 또 나오네. 얘들아 행성의 질량이 크면 공통질량 중심이 더 행성 쪽으로 치우쳐질 테니까 네, 편이량 커진다. 맞죠? 기억, 니은, 디귿 정답입니다. 다음 6번. 자 6번 그림 가하고 나는 그림이 나와져 있고 시선 속도가 라지 t 1, 2, 3, 4가 나와져 있고 그 다음에 스몰 t인 시점이 식현상이 딱 일어난 시점이 되겠네요. 되나요? 자, 그럼 중심별이 t1일 때 적색 편의가 나타나는가? 라고 되어 있어. 라지 t1일 때를 보면 시선 속도가 플러스 가장 후퇴해 있는 상태지, 그지? 적색 편의가 일어나는 게 맞겠네. 다음 니은 지구로부터 외계 행성까지의 거리는 t2일 때랑 t3일 때랑 t3일 때가 지금 가장 가까이 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되나요? 자, 너네는 이런 문제 풀 때 이거 그냥 계속 그려. 알겠지? 네. 그리고 그릴 때 항상 봐봐. 이게 식현상이 일어나는 걸 먼저 기준으로 그려주면 좀 좋아요. 그럼 식현상이 일어나는 형태에서 그리고 그 다음에 얘를 이렇게 이동을 시켜주면서 그럼 지금 가까워오는 청색편이 접근하는 얘가 T3가 될 거고 얘가 이제 T1이 되겠네. 얘는 왜 또 소문자로 했지? 네. 이게 T1이 돼야 되겠죠? 네, T1. 후퇴하고 있는. 그럼 얘가 자동적으로 T2, T4 이렇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식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T인 시점이 요게 이제 T인 시점이 되겠네요. 그러면 외계 행성까지의 거리라고 했으니까 T2, T3 위치 T2는요 외계 행성 여기 있네요. T2 프라임 T3는요 외계 행성 여기 있습니다. T3 프라임 그럼 T2 프라임이 더 가깝네. T3 프라임이 더 머네, 그지? T3일 때 멀다. 맞네요. 디귿에 나의 스몰 t는 가의 T4가 아니라 T2입니다. 그래서 정답이 기억, 니은이 되겠네. 됐나요? 네. 8번 문제. 8번 문제도 얘들아 보면은 지금 라지 T1, T2, T3 쭉 있지? 스몰 T1, T2, T3, 4 있단 말이야. 이게 지금 매칭이 라지 T1이 스몰 T1이 아니야. 맞지? 그럼 그림 그려서 라지 T1, T2, T3, T4가 스몰 T1이랑 어떻게 매칭이 되는지를 그림을 그려야 됩니다. 그림을. 되나요? 되나요? 네. 자, 그거를 여기에다가 나는 그리겠습니다. 여기다가 여기다 그려볼까? 네. 그러면 지금 제일 접근을 가장 많이 한 얘가 이제 T1이 되네. 가에서 그지? 그럼 얘가 T2. 요게 T3, 요게 T4 이렇게 되겠네요. 됐죠? 그리고 식현상이 일어난 스몰 T1이 어디야? 여기가 스몰 T1이지? 응? 순서대로 스몰 T2, T3, T4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나요? 자, 그럼 기억에 가에서 라지 T1일 때 나에서 겉보기 밝기가 최소냐? 얘들아, 겉보기 밝기가 최소다라는 말이 의미하는 게 뭘까? 식현상이 일어났다 그 말이야. 식현상. 그럼 식현상은 어디서 일어났어? 라지 T4에서 일어났어. T4에서. 되나요? 네, 그래서 기억은 틀렸습니다. 니은. 자, 지구로부터 중심별까지의 거리야. 그냥 바로 중심별 보면 되죠. T2랑 T3 위치 보면 됩니다. T2가 더 가깝고 T3가 더 멀어요. 그럼 T2일 때가 가깝다. 맞는 말이네. 디귿에 우리 지금 8번 문제 하고 있다. 그죠? 디귿에 나에서 T4 위치일 때 외계 행성은 지구로부터 멀어지고 있는가? 라고 돼 있어. 자, 스몰 T4가 어디 있냐면 여기 있네요. 중심별이 멀어지고 있고 행성은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귿에 지구로부터 멀어지고 있다가 아니라 가까워지고 있다라고 고쳐줘야 됩니다. 됐나요? 네. 자, 일단 요 뒷문제들은요. 뒷문제들은 조사를 한번 해보자. 자, 내가 요거를 영상을 찍어가지고 일단 요거 멈춰.